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그 배열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 배열 인디케이터에서 런타임 바로가기 메뉴를 직접 만들어서 좀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배열 인디케이터에서 런타임 바로가기 메뉴를 사용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랩뷰를 처음 접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랩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랩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랩뷰는 이제 그래픽 기반 언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랩뷰의 태생은 계측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측 장비를 핸들링하는 게 다른 언어에 비해서 매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뭐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도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와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이 되게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게 그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 랩뷰를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랩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는 랩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뿐만이 아니고 랩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영상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랩뷰 프로그램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시스8 코드 같은 경우는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대화 상자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에 메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들을 이용해서 런타임 바로가기 메뉴를 직접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메뉴 아이템 삽입과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 삭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텐데요. 이번에 시스8 내용은 프론트 패널 UI에는 클러스터 타입의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원소는 클러스터 타입이 되겠는데, 이 클러스터는 이름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그 다음에 학점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의 원소인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 배열 인디케이터에서 이 테두리 부분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을 하셨을 때 이 배열 비우기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원소들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했을 때는 이 원소를 삭제하거나 그 다음에 앞에 원소를 삽입하는 이 메뉴가 실제 보이고 동작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코드를 운영해 볼 텐데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배열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이벤트 중에서 바로가기 메뉴 활성화라고 하는 활성화 물음표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브 객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서브 객체라고 하는 게 이 참조 번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 두 개의 메뉴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이 배열 인디케이터의 테두리 부분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참조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 중에서는 숫자, 경로, 참조 번호, 아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 서브 객체를 입력으로 인가했을 때 참조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 관련된 값이 참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참인 경우에는 바로 이 위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있는 메뉴 아이템을 삭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랩뷰에서는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는 런타임 메뉴가 있는데 그 런타임 메뉴를 메뉴 아이템 삭제를 통해서 삭제를 해주시고 메뉴 아이템 삽입을 통해서 이 아이템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 형태로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배열 비우기 같은 경우는 아이템 이름에는 empty array를 넣고 그 다음에 아이템 항목에 대해서는 sc empty array라고 하는 이제 대문자로 값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메뉴가 활성화가 되고 실제 클릭을 했을 때 이 배열의 원소 값들이 다 지워지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관련된
함수의 출력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참조번호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유사한 방법으로 해서 원소 삭제와 앞에 원소 삽입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름에는 delete element, 그 다음에 insert element before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app sc delete element, 그 다음에 app sc insert element before라고 표현하시게 되면은 원소가 삭제되거나 그 다음에 이 앞에 원소가 삽입되는 동작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배열 인디케이터에서 런타임 바로가기 메뉴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비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요.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에 배열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인디케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우선 배열의 원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소는 이름과 학점을 원소로 갖고 있는 클러스터가 하나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클러스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이 클러스터의 원소로 우선 첫 번째로는 문자열 컨트롤 하나 불러오시겠고, 여기서는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겠고, 라벨을 앞으로 가져오고 이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점은 숫자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학점이라고 하겠고요.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점 같은 경우는 자, 숫자형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자, 데이터형을 저 같은 경우는 학점 같은 경우는 음수값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unsigned 16으로 하겠고요. 자, 관련된 원소를 클러스터에 넣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동 크기 조정해서 크기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겠고, 정보라고 하겠는데 이 라벨은 제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다음으로는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배열, 자, 빈 배열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 배열의 원소로 클러스터를 넣어 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원하는 형태의 자, 클러스터가 원소인 1차원 배열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디폴트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걸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수직 스크롤 막대를 보이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겠고요. 자, 그리고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을 하나 자, 이렇게 임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은 다 준비가 됐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크니까 좀 사이즈를 줄이겠고요. 자, 우선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드시겠고, 자, 내부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겠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지 버튼 컨트롤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 이 새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방향으로 좀 사이즈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흰색 점이 있다는 거는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에서도 자, 상수를 하나 만드는데 고지수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배열이라고 하는 배열 인디케이터에 대한 이벤트를 하나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자, 실행을 하시고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뭐 데이터 복사, 설명과 팁이라고 하는 런타임 메뉴가 디폴트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는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지를 하시겠고,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배열에 대해서 자, 바로가기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은 바로가기 메뉴 활성화 물음표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된 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확인을 누르시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whileloop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주시겠고,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이 관련된, 자, 케이스에 배열 인디케이터를 넣어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이 가로 방향을 좀 키우는 게 낫겠네요. 자, 메뉴 참조가 있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이템 중에, 자, 서브 객체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메뉴 참조와 서브 객체 두 가지 정보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겠고, 자, 그리고 자, 비교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숫자 경로 참조 번호 아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함수 불러오시겠고요. 자, 서브 객체에 대해서 자, 값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참조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값이 자, 거짓으로 출력이 되겠고, 참조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값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으로 자, 숫자 경로 참조 번호 아님 물음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참조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된 값이 자, 참값으로 자,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런타임 메뉴에서 이 배열 인디케이터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는 참조 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참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운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자, 대화 상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메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메뉴 아이템 삭제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삽입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메뉴 아이템 삭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메뉴를 제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메뉴 참조 번호를 이 관련된 함수에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던 메뉴 아이템이 삭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메뉴 아이템 삽입이라고 제가 주석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는 아이템 이름과 그 다음에 아이템 태그, 그 다음에 참조 메뉴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메뉴 참조 정보 인가해 주시겠고, 자, 아이템 이름 부분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겠는데요. 자, 관련된 상수의 입력으로는 자, 여기에서는 배열 비우기라고 하는 자, 아이템을 메뉴를 런타임 메뉴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관련된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상태에서 아이템을 자, empty array라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걸 하나 또 추가로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 위쪽도 살짝 사이즈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 자, 여기 보면은 자, 아이템 태그 정보에는 자, 여기에는 다 대문자로 해서 app 언더바 그 다음에 sc 언더바 empty 언더바 array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구현해 볼까요? 자,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걸 하시게 되면은 배열 비우기라고 하는 메뉴가 런타임 메뉴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시작할 때 아니면 자, 이 부분을 자, 컨트롤로 바꿔 볼게요. 자, 컨트롤로 바꾸시면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홍길동 학점은 뭐 4.0. 그런데 제가 학점을 자, 정지하시고 학점을 제가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 형을 자,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소수점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0이라고 제가 표현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테두리를 누르신 다음에 배열 비우기를 하시게 되면은 배열이 비워지는 동작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좀 키워볼까요? 자, 형 같은 경우는 자, dbl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배열 인디케이터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그때 동작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지금 원하는 거는 원소 삭제와 그 다음에 앞에 원소 삽입이라고 하는 런타임 메뉴 두 개를 등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 관련된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자, 거짓 케이스에 대해서 관련된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조번호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메뉴가 런타임 메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표현해 줘야 되겠죠. 자, 이 위쪽으로 좀 더 사이즈를 키우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메뉴는 딜리트 엘리먼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서트 엘리먼트 비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태그에도 자, 정보를 인가해 줄 텐데요. 자, 아이템 태그에는 sc까지는 동일하고요. 여기서 딜리트 엘리먼트라고 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케이스 구조를 좀 키우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좀 시프트 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사이즈를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앱 언더바 sc 언더바 인서트 엘리먼트 비포라고 하겠습니다. 자, 좀 더 키워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이 배열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테스트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 자, 뭐 4.0 자, 뭐 박혁거세라고 하고 뭐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이라고 할까요? 이순신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3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디폴트 값으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해서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은 별 비우기라고 하는 자, 동작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배열 인디케이터 안에서 예를 들어서 박혁거세와 이순신 사이에 원소를 추가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자, 앞에 원소 삽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삽입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관련된 요 빈 정보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원소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 인디케이터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배열 비우기를 하시게 되면은 자, 모든 배열이 다 지워지는 동작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 아이템을 이용을 해서 이벤트 구조 중에서 자, 바로가기 메뉴 활성화 물음표라고 하는 이벤트를 핸들링 하시게 되면은 런타임 메뉴를 직접 등록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런타임 메뉴와 관련돼서 이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메뉴 아이템 삽입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자, 도움말 내용 중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아이템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상세 도움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뭐 파일 메뉴, 그 다음에 편집 메뉴, 보기 메뉴 각각에 대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아이템 태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만약에 본인만의 런타임 바로가기 메뉴를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관련된 테이블 정보를 참조하셔가지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시스 코드와 유사하게 코드를 구현하신다고 하면 본인만의 런타임 메뉴를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배열 인디케이터의 런타임 바로가기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